2017년도 4월 15일 대학 동기 6명과 후쿠오카 2박 3일 여행을 와서 먼저 유후인의 마키바노이의 료칸에 여장을 풀고 유인 산책을 시작하여 길링코 호수를 거의 한 바퀴 다 돌았을 때쯤에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판추와 탱자에 죽기 전에 가야 할 꿈의 여행지 50곳 23번째 나라는 일본입니다. 아무리 일본이 미워도 한국에 살면서 여행 대국으로서의 일본의 가치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탱자가 후쿠오카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은 가장 최근에 다녀온 곳이기 때문에 후쿠오카를 그리긴 하지만 일본이 어느 하나 찍어서 말하기가 힘들 정도로 일본은 정말 대단한 구경거리들을 품고 있는 나라임에 틀림없습니다. 만약 대한민국도 통일이 된다면 북한의 백두산, 묘향산, 금강산 등은 남한의 산들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려하고 아름답다고 합니다. 정말 통일 한국은 여행할 곳이 많아지게 되겠지요. 그런 면에서 일본은 어떻습니까? 탱자는 여러모로 대한민국 사람임이 자랑스럽지만 여행적인 측면을 생각하면 일본이 부럽고 일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고 지금도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일본이란 나라는 2차 대전 이전까지 한 번도 남의 침략을 당한 적이 없고 오히려 침략을 하면서 나라를 넓히다 보니 북쪽으로는 북해도까지 영토를 넓혔고 남쪽으로는 오키나와까지 영토를 넓혔습니다. 탱자 나름 오키나와를 2번 가봤고 북해도를 3번 가봤는데요. 사실 북해도도 일본이 아니고 오키나와도 일본이 아니지요. 여러분이 지도를 펴놓고 봐도 일본 최남단섬 미야코지마나 이리오모테지마, 이시가키지마 등의 섬이 중국이나 필리핀 영토가 아니고 일본 영토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알프스에 가서 스키 타고 싶으면 스위스 가야 되고 로키 산맥 구경하고 싶으면 캐나다에 가야 됩니다. 하지만 일본 사람은 북해도 가면 알프스의 설질과 똑같은 설질의 스키장이 수십 개가 있고 캐나다에 안 가도 3,000m가 넘는 만년설의 고봉이 20개가 넘어서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여름에 피서 가려면 사이판 가든지 괌 가든지 몰디브 가든지 가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 사람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키나와에 가면 사이판이나 괌 못지않게 아름답고 열대지방과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탱자가 일본 사대주의자는 절대 아닙니다. 그냥 일본이 가진 지리적인 그 풍부한 자원이 부럽다는 것입니다. 탱자 특히 영어와 지리에 어두워서 혼자 외국 여행을 못하다 보니 굳이 외국어를 몰라도 국내 여행에서 모든 욕구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일본의 넓은 영토가 부러울 뿐입니다. 탱자는 나름 나 자신이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생각을 한다고 자부합니다. 그렇다 보니 국뽕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헬조선이란 말은 더더욱 안 좋아합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모로 일본보다 지금은 앞선 것들이 많지만 모든 면에서 그렇지만은 않지요. 여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탱자가 2009년도 처음으로 안나푸르나에 갔을 때에도 현지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유럽 백인들과 북미 백인들이 안나푸르나를 다녀갔고 그 뒤에 서서히 일본 사람들이 오기 시작을 하더니 어느 순간 일본 사람들이 줄어들고 한국 사람들이 슬슬 늘어나기 시작을 하더니 2009년도 그 당시에 안나푸르나에 오는 관광객 80%가 한국 사람이라고 했었지요. 비연연의 흐른 지금은 어떨까요? 아마 중국 사람들이 대다수를 이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해외 여행지가 그런 순서를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일본이 여러모로 대한민국보다 여행의 물량적 문화적인 측면에서 아직은 앞서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지 않나 싶은 것이지요. 그리고 탱자가 외국에 갔을 때 현지 사람들은 동양의 외모적 국가적 차이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제일 먼저 듣는 소리가 니하오입니다. 탱자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 그 다음 말이 곤니치와입니다. 탱자가 다시 얼굴을 찌푸리면서 고개를 흔들면 그때서 안녕하세요 하고 말을 합니다. 외국인 눈에는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이 구별이 안 되고 똑같아 보이는 것이지요. 간혹 한국인의 특성을 알아채고 처음부터 안녕하세요 하고 말을 하는 현지인이 정말 간혹 있는 것 말고는 대부분 일단 동양인 하면 중국 사람으로 먼저 간주를 합니다. 현재 코로나 직전까지 전 세계 동양인 여행객이 중국 사람이 주류였다는 이야기지요. 대가리 수가 워낙 많으니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 다음이 아직은 2등이 일본, 그리고 쪽수에 밀리는 대한민국은 아직 여행업계 3등입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지요.
아이고 뭐 이야기가 또 딴 데로 흘렀네요. 하여튼 일단 탱자가 피똥 싸가면서 그린 유후인의 관광명소 길링코 호수의 모습 감상하시고 조금 있다가 탱자가 생각하는 일본 여행의 독창적인 매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뭐 구경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밑도 끝도 없는 소리 틀어제끼다 보니 탱자의 그림 그리기가 끝나버렸네요.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은 일본이라는 나라는 일단 현재까지는 대한민국보다 여행 자원 면에서는 한국보다 훨씬 더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한국 제주도의 둘레길이 일본 교토에 판매되기도 했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지금 탱자가 살고 있는 부산에서도 관광지에서 보이는 변화들이 2006년도에 탱자가 일본 북해도 여행 갔을 때 북해도의 오타쿠나 하쿠다테 등에서 봤던 것들을 지금에서 따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이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온갖 이상한 짓을 다 했던 것도 이미 일본에서 수십 년 전에 다 했던 것들입니다. 일본 북해도만 가도 세계 3대 축제라는 육기 맛들이 세계 3대 야경 하코다테 뭐 다 있습니다. 굳이 따라하지도 않아도 될 것 같은 것까지 글쎄요, 따라한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같은 과정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진짜 탱자가 그냥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탱자가 제일 높이 평가하는 일본 관광의 특이성은 노천탕 관광입니다. 탱자 원래 목욕을 하지 않습니다. 뭐 샤워는 하지만 1년 내내 목욕탕 한 번도 안 갑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여행을 위해서 일부러 샤워도 안 하고 목욕도 안 하고 속옷도 안 갈아입고 내가 얼마까지 버틸 수 있나 시험을 해보기도 합니다. 사실 깔끔한 사람은 여행하기 힘듭니다. 여행이 길어지면 갈아입을 옷도 많아지고 옷을 갈아입기 힘들고 샤워를 못하는 네팔 트레킹을 가게 되면 그런 사람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후배 박사가 북해도 여행을 갔는데 자꾸만 노천 목욕탕을 가자는 것입니다. 난감하더군요. 평소에도 안 가던 목욕탕을 여행을 가서 가야 하는 것을 이해를 못했는데 맨 처음 북해도 노브리베처 제1온천에 들어가서 겨울에 눈을 맞으면서 2시간 반 동안을 하늘이 노래질 때까지 온천탕에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기분 좋더군요. 영하 10도의 날씨에 눈을 맞으면서 노천 온천을 하고 있으면 하체에서 덮여진 체온이 상체로 올라오면서 식어서 다시 하체로 내려가고 하는 것이 적정화가 되어서 몇 시간을 있어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하, 그래서 일본 노천온천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것을 따라해서 한국에도 노천온천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 노천온천은 진정한 노천온천이 아니지요. 밖에 사람이 누가 보면 안 되니 기껏 노천온천이라고 해봤자 하늘만 뚫려 있고 사방이 벽으로 막혀 있는 곳은 진정한 노천온천이 아니지요. 일본 가면 정말 저 멀리 지나가는 사람이 보일 정도로 진짜 노천온천들이 있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탱자도 일본 여행을 가면 노천온천 할 곳 없나부터 먼저 알아봅니다. 물론 노천온천은 기왕이면 날씨가 추워야 되기 때문에 오키나와 갔을 때는 그렇게 노천온천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탱자가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가장 최고의 노천온천 경험을 보여드리면서 죽기 전에 가야 할 50곳 23번째 일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오면 죽고. 요건 구멍을 내는 것이고 요거는 먹으라는 뜻인가? 네? 요거는 지금 먹으라는 뜻입니까? 그래. 좀 뜨거. 아예 뜨거운 물이구나. 이거 뜨거운 거. 맞다, 그래.
생각해 보니까 뭐 때문에 리모컨 되는 삼각대를 원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 삼각대를 움직여야 돼. 각도를 잡을 수가 있거든. 아이고, 좋다.